그날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낯선 손길이 제 어깨 아래로 스르르 내려갔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윤재호 70세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벌써 6년이 되었죠. 오늘은 제가 겪은 믿기 힘든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제가 다니던 미용실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동네 가게였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곳인데 어느 날 사장님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새 사장님은 48살 정도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분이었고 이름은 정미영이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만 해도 그냥 평범하고 친절한 미용실이었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잘 잘라주셨고 말투도 부드러워서 금세 편안해졌죠. 하지만 두 번째 방문 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머리 감겨드리게요. 오늘은 머리가 조금 지쳐 보이네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세면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감기는 동안 그분의 몸이 유난히 제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뜨겁지 않으세요? 물 온도 괜찮으시죠? 귓가에 닿는 숨결이 목덜미를 간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땐 그냥 나이 든 손님을 더 세심히 챙겨주는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샴푸를 하면서 손길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머리뿐 아니라 목 뒤를 천천히 마사지했고 손끝이 어깨로 그리고 가슴 윗부분 가까이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저씨, 몸이 많이 굳어 있으시네요. 여기도 좀 풀어드릴게요. 그 말과 함께 손길이 더 아래로 향했습니다. 순간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사장님, 이게 괜찮아요. 요즘은 이런 서비스 많이 하세요. 그분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마음에 다시 자리에 눕고 그날은 머리만 마저 감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방금 일을 곱씹게 되더군요. 과연 이게 그냥 친절한 서비스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며칠이 지나고 저는 또다시 그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날의 일이 단순한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미영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아저씨 오셨네요. 오늘은 특별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단골 손님이시니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세면대에 몸을 눕히자 처음부터 그녀의 몸이 제 쪽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머리를 적시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얼굴이 좀 힘들어 보여요. 손길은 이번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머리에서 목 그리고 어깨를 지나 가슴 부근까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려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죠. 여기가 많이 뭉쳐있네요. 그녀는 태연하게 제 가슴 위를 눌러주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놀람과 동시에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이후로 누군가의 손길을 이렇게 가까이서 느낀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저씨, 이런 건 처음이세요? 많이 긴장하시네. 그녀는 제 표정을 보며 웃었고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지시면 더 편해질 거예요. 요즘 혼자 계신 분들 이런 서비스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 말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미용실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건 부수적인 이유였고 사실은 그 손길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였죠. 시간이 지날수록 사장님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좀 더 편하게 해드릴게요. VIP 룸으로 가시죠. 그녀가 안내한 곳은 미용실 안쪽 작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방이었습니다. 커튼이 드리워진 은밀한 공간이었고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받는 서비스는 일반 손님들이 상상도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머리 감기와 어깨 마사지, 그리고 등과 허리까지 이어지는 부드러운 손길. 그 모든 것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외로움에 젖어 있던 제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주었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녀의 향기, 따뜻한 손길, 그리고 다정하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모든 이성을 무너뜨렸으니까요. 어느 날 그녀가 의미심장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집에서도 만날까요? 미용실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더 편한 공간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상상이 스쳤죠. 하지만 동시에 그 선을 넘어서는 게 두려웠습니다. 사장님, 그건 좀 부담스러워요. 그냥 여기서만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알겠어요. 아저씨가 편한 대로 하세요. 저는 언제든 괜찮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 미용실에서의 서비스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마치 집에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짝 보여주는 듯 했죠. 그녀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집에서 만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계속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미영 사장님의 제안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집에서 만나면 정말 더 특별할까? 그 궁금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결국 저는 스스로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그냥 호기심을 풀어보는 거야. 그렇게 저는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그 제안 한번 해볼까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녀의 목소리가 환하게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번 주말에 오세요. 제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주말이 되자 저는 마치 오래된 연인을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착한 집은 깔끔하게 정리된 아담한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열어주며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저씨. 편하게 계세요. 마실 건 뭐 드실래요? 그날 그녀의 모습은 미용실에서보다 훨씬 편안하고 사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자 부드러운 향이 은은하게 퍼져왔습니다. 그 향은 마치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었죠. 오늘은 시간 많으시죠? 천천히 해드릴게요. 그녀는 제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그날의 서비스는 미용실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대담했습니다. 등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허벅지 쪽으로 손길은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능숙했고 마치 제 반응을 읽기라도 하듯 손끝과 목소리를 절묘하게 조율했습니다. 아저씨 많이 그리우셨죠? 그녀의 질문에 저는 대답 대신 그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이후 누군가의 품에서 이런 온기를 느껴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저는 그날을 온전히 그녀와 함께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만나도 괜찮을까? 혹시 누군가 알게 되면? 하지만 그런 불안감보다 그녀를 다시 보고 싶다는 욕구가 더 컸습니다. 그 후 우리 사이는 더 깊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미용실에서, 한 번은 그녀의 집에서 그렇게 몇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늘 다정했고 제가 불편하지 않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그녀에게 의존하게 되었죠. 외로운 노년의 일상 속에서 그녀는 유일하게 심장을 뛰게 하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는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훨씬 젊었고 키도 크고 잘생긴 편이었습니다. 둘의 표정은 묘하게 친밀해 보였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밤새 뒤척였습니다. 설마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떠오르자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다음날 미용실에 가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다른 손님도 오셨나요?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저씨만 있는 건 아니죠. 저도 제 일이니까요. 그 말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관계라고 믿었지만 그녀에게 저는 단지 고객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 순간 뭔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만두겠다는 결심은 쉽게 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고 그녀를 떠나면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끝낼 것인가.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엔 묘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정미영 사장님을 떠올릴 때마다
달콤함과 씁쓸함이 동시에 몰려왔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여전히 매혹적이었지만 이제는 그 배경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상태였습니다. 며칠 동안 미용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제 빈자리를 느낄까 기대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감정을 추스르고 싶었죠.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녀석은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혼자 TV를 보던 어느 저녁, 문득 그녀의 손길이, 목소리가, 향기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그 미용실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랜만이네요. 어디 아프신 줄 알았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경계심이 무너졌습니다. 머리를 감기 시작한 그녀는 여전히 부드러운 손길로 제 목덜미를 감싸고 천천히 어깨와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며칠 전의 불편한 기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또다시 그 온기에 젖어들었죠. 아저씨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역시 이렇게 풀어드려야 해요. 그녀의 속삭임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관계가 단순한 서비스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그녀와의 시간을 특별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일주일에 2번씩 만났습니다. 미용실에서 한 번, 그녀의 집에서 한 번. 이제는 서로의 일정까지 자연스럽게 맞춰가며 만나는 사이가 되었죠. 하지만 저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녀의 집에 갈 때면 혹시 또 다른 남자를 마주칠까 두근거렸고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저씨 다음 달엔 같이 여행 갈래요? 머리도 식히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쉬면 좋잖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행이라니. 그건 지금까지의 관계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미용실 손님과의 관계를 넘어 사적인 연인이 되는 순간일 수 있었죠.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결국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기쁜 듯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제가 다 준비할게요. 아저씨는 몸만 오시면 돼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서 또다시 2가지 감정이 싸웠습니다. 한쪽은 설렘과 기대, 다른 한쪽은 불안과 죄책감이었죠. 하지만 불안은 늘 설렘에 밀려났습니다. 여행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호텔 예약, 교통편, 식사 장소까지 모두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마치 진짜 연인을 둔 것처럼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여행 당일 우리는 이른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그녀는 제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 속에서 저는 잠시 모든 복잡한 생각을 잊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휴양지였습니다. 숙소에 들어서자 바다 내음과 함께 고요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짐을 풀자마자 제게 와서 팔을 감았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우리만의 시간이니까 다른 건 생각하지 말아요. 그날 밤 우리는 바닷가를 걸으며 오랜 연인처럼 손을 잡았습니다. 모래사장을 따라 걷는 동안 그녀는 제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릴 적 꿈, 결혼과 이혼, 그리고 미용실을 하게 된 사연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녀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겉으로는 밝고 능숙해 보였지만 속에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우리는 더 깊이 연결된 듯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숨겨야 하는 관계는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니까요.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몽환 속에 사는 듯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바닷가의 밤, 은은한 파도 소리와 따뜻한 체온이 아직도 제 몸과 마음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오자 다시 현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다른 사람들도 만날 것이고 저는 그중 한 명일 뿐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용실에 들렀을 때 우연히 그녀와 다른 손님이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이 왜 그렇게 가슴을 찌르던지 그날 저는 서비스를 받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혼자 앉아 그동안의 시간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외로움을 달래는 정도였는데 언제부터인지 제 마음은 그녀에게 깊이 기대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할까? 내 나이에 이런 감정이 필요한 걸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녀를 만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장님, 이제는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깊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저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저도 좋은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미용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의 평범한 미용실로 옮겼죠. 별다른 서비스는 없지만 머리는 깔끔하게 잘라주고 따뜻한 인사말을 건네주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허전함이 컸습니다. 그녀의 손길과 웃음을 떠올리며 밤마다 뒤척이는 날도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다른 방법으로 달래보기로 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 장기 두기도 하고 등산 모임에 가입해 주말마다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인연도 만나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죠. 돌이켜보면 그때의 일은 제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한 페이지였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그 경험이 저를 변화시켰으니까요.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는지, 그리고 인간의 욕구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 욕구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인생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손길에 기대지 않습니다. 대신 건전한 만남과 활동 속에서 삶의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저처럼 외로움에 흔들린 경험이 있다면 부디 저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순간의 달콤함이 긴 후회를 남길 수도 있으니까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